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명분과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대전광역시의 경우 과학도시 완성을 주요 시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완성을 위해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역할과 참여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 오늘 신천식 이슈토론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서구갑 제3선거구 이재경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이오헬스케어 협회 회장 맹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국방우주공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건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방우주공학과가 조금 생소한 과인 것 같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작년에 그 방위사업청에서 우주 전문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계약학과로서 석사 박사과정. 저희 대학은 이제 그 재교육형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 와서 석사 박사과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그 우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 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 대전에서는 그 지방에서 유일하게 대전의 한밭대가 선정됐고 우주 분야로 세종대, 연세대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AI 로보틱스 분야로 서울권의 경기과학고와 서울과기대와 광운대가 선정돼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5개 대학 중 이제 유일하게 한밭대가 이제 우주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밭대의 앞으로 역할을 지역에서 크게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이제 93년도부터 21년까지 28년 동안 그 과학기술 위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성 광학계를 직접 개발하다가 그 약 3년 전에 이제 한밭대로 이직하면서 대전에 이런 이제 기반 기술 그 한밭대의 학생들의 88%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77%가 대전 지역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기업 가면 어느 곳이나 한밭대 출신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참 보람스럽습니다. 예, 이제 맹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교수님이 좀 익숙해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에 오래 관여하셔서 지금 회장을 계속 역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예. 저희 바이오헬스케어 협회는 2015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제 8년째 예. 활동하고 있고요. 회원 대부분이 그 기업체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다 바쁘셔서요. 예. 제가 떠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대전을 국내 유수의 바이오 헬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토양을 마련하시는데 크게 기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협회의 또 활약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진행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집행부하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뭐 많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대전시의 주요 핵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난 기회가 많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좀 보면 많지는 않았을 것 예, 같은데. 저기 집행부하고 예. 중앙정부가 됐던 지방정부가 됐던 예, 예,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회겠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의회인데 어떻든 간에 집행부 입법부라는 대하고 행정부라는 대하고는 이 태생적으로 이 역할과 기능이 그렇게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하나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따라서는 조금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또 꼭 협력을 바탕으로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협력도 되지만 또 그렇게 긴밀하게 집행부 내에서의 그와의 그 기능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특정 과제에 대해서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거, 뭐 이게 또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이제 집행부에 비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절대 권한, 조직에 관한 절대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런 면에서 대전을 과학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신 지가 현 시장 이어서 전임 시장 때부터 이게 주요 과제였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아직은 뭐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의회의 역할이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전의 4대 미래 핵심 전략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선 8기 우리 이장우 지방정부 시대에서는 핵심 4대 미래 핵심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노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 헬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방산업, 네 번째가 우주 항공 분야인데요. 얼마 전에 교촌동 일원에 130만 평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지정이 됐죠. 또 여기에 아울러서 지방산업단지를 500만 평 규모를 이렇게 기획하고 실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대 핵심 전략 사업 선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많이 제시도 하고 반영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방정부 8기에서는 8대 지방 정부 9대 의회를 이전에 이렇게 선거 공약부터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된 이제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 항공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대전의 발전 성장 과정을 보면 대덕 연구단지를 떠나서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973년 국민소득 400불 시대에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던 이 대덕 연구단지 성장 과정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에 앞서서 이 대전의 발전이라고 봐도 이렇게 뭐 과장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대전의 도약적인 발전을 기해보자 이렇게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맹 회장님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이제 조직으로 만들어서 2015년부터 2015년 말에 이제 회장을 하시고 지금 회원사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진 것 같아요. 간단히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를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더 좀. 네. 예. 저희 바이오헬스케어 협회는 2015년 말에 창립됐고요. 현재는
전체 회원사는 125개 정도 됩니다. 기관 회원사. 거기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기관이라든가 병원, 언론사, 또 기타 그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대략 뭐 30개 가까이 되고요. 바이오 기업이 이제 그 90개 정도 되는데, 그 바이오 기업은 그 바이오 분야가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할 수는 없고요. 대전이 잘하는 바이오 분야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분야, 바이오 의약 분야와 그다음에 체외 진단이라고 해서 그 엑스레이나 MRI나 뭐 CT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가검물, 뭐 혈액이라든가 소변, 대변, 그다음에 뭐 그 가래 뭐 이런 것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가검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을 진단하는 그런 분야, 그 체외 진단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외 진단 분야의 기업, 그다음에 이제 생물이 만들어내는 그 유용한 산물을 활용하는 분야, 바이오 소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야의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바이오 의약 분야의 기업이 대략 50여 개, 그다음에 이제 체외 진단 분야의 기업이 20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소재 분야의 기업이 20개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회원사는 주로 이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역에 한계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강원, 뭐 그다음에 호남, 영남권,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보스턴에 있는 기업도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현재 상장 기업은 회원사 상장 기업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 14개. 물론 이제 좀 관련 분야의 뭐 그 투자기관의 미래에셋이라든가 뭐 삼성증권, 그다음에 그 한국투자 뭐 그런 기관들은 다 상장사죠. 근데 이제 그걸 빼고요. 바이오 기업만 따졌을 때 코스닥 상장 기업이 14개, 코넥스 상장 기업이 2개, 그다음에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 하나, 그렇게 상장 기업이 되어 있고, 현재도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또 몇 개의 상장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 쪽은 특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코로나 사태가 어떤 획기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제 명암이 교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코로나 진단제가 이제 그 수요가 대폭발했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진단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진단 기업들, 뭐 바이오니아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평소부터 그 코로나 진단제를 뭐 만들어 온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제는 사실은 빨리 만들 수 있는 진단제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진단제가 있는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만 나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단제를 개발했고요. 그런 연유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 코로나 진단제를 빨리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했고, 해외 수출을 한 진단제 기업들은 주로 서울과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대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들면 바이오니아는 2020년에 그 진단제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 2,070억 정도 됐고요. 그 중에
한 2,050억 정도 됐고 그 중에 이제 영업이익이 그 절반 50%. 글쎄요. 예.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제 그 바이오니아를 비롯해서 뭐 수젠텍 그다음에 뭐 그 기본 재료를 공급한 엔지노믹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노믹 추리 그런 회사들이 많은 이익을 냈고요.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바이오 의약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과정이 상당히 그 길거든요. 평균 뭐 통계를 보면 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평균 10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1조 원 정도의 돈이 든다 그러는데 대전에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기업들은 그 끝까지 그 과정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매출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뭐 전임상, 임상 1, 2, 3상, 그다음에 허가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매출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 보면 2020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해외 그 기술 이전한 계약액이 대략 12조 뭐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냥 그 해에 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지만, 계약 예. 그 라이센스 마일스톤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액이 12조 2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 정도가 레고캠과 알테오젠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6조 2천억 정도가 대단하네요. 그 해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도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그 대전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센싱 아웃에서 이제 그걸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라이센싱 아웃 하기 전까지는 계속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임상 시험이라는 걸 해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 국면에서 해외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 다 중지됐다는 예, 얘기죠. 중지되고 결국 그 시간이 그 지연됨으로써 그 시간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됐겠네요. 위축이 돼서 최근에 이제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또 투자 시장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속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업계가 명암이 교차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바이오 의약 기업들 대표적으로 레고캠이라든가 알테오젠을 들 수 있는데 예. 알테오젠은 이제 올해 상반기 그 결산을 해보니까 177억인가요?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흑자를 냈습니다. 아, 흑자로 그래서 이제 돌아섰어요. 이런 그 바이오 의약 기업 의약 기업들은 계속 마중물이 들어가지만 마중물이 들어가는 동안에는 적자를 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라이센싱 아웃한 계약액이 이게 마일스톤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제 그 액수가 들어오는 액수가 커지죠. 야. 그러면서 이제 그 손익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이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발 주자들은 잘 극복하고 가고 있고 후발 주자들은 계속 마중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예. 투자가 요구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필재 회장님 뭐 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서 꿰뚫고 계셔서 뭐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냥 끝까지 말씀을 들어도 또 좋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시간을 못 제가 드리고 잘라서 죄송합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신약이야. 예. 그 중국에서 하는 거지. 이런 그 더군다나 지방에서 무슨 예. 신약을 하느냐. 뭐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세히 잘하셨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저 이재경 행자위 위원장님 이런 얘기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좀 관심 좀 가시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 뭐 그래서 모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국방 우주 산업 같은 경우
이제 방사청 이전을 계기로 네. 해서 이게 하나의 지역의 방위 산업과 관련된 여러 뭐 클러스터 형성도 가능하고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가 지역 주민들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감안하셔서 현재 국방 우주 산업,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역 현황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국방 분야는 실질적으로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약 50년 전에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에 자리 잡으면서 그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이런 기술 개발이 꾸준히 개발이 됐고 그런 결과물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그 이제 수출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들 그 K 국방에서 그 매출액 자체가 국내에 이제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그 분야로 실질적으로 인력 수요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작년에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약 1,000명 정도를 신규 충원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K 방산해서 인력이 그쪽으로 굉장히 이제 들어가고 있고 저희 대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소나 그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 애트리 이런 이제 12개의 그 우주 항공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출연 기관과 그리고 이제 약 64개의 어떤 전문화된 그런 이제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요. 특히 저는 국방 분야보다는 이제 우주 분야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구를 직접 현장에서 연구를 했고 과학기술 위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획부터 그 RFP 기획 단계부터 과제 계획서 제작 실제 플라이팅까지 전체 과정을 다 실제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그 과학기술 위성이 대전에서 핵심적으로 발전되고 그런 것들이 대전의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그 발전이 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우주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핫 이슈로 이제 현 정권 이전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그 우주 클러스터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정부 출연 기관과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이런 대학들 산학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최적지고 그래서 이제 대전이 그 우주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고 현재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삼축 체제로서 경남 사천에서는 가해를 중심으로 이제 대형 구조물 재개발 그 하드웨어적인 제작, 고흥 쪽은 전남 쪽은 이제 발사체, 대전은 연구 인재 양성으로 특화된 지역 우주 개발로 지정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항공 우주 산업이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그 방송을 봤는데 황우련 관계자가 나와서 연관 기업 숫자 자기들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 숫자가 한 500여 개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주 산업이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 단우리 지금 이제 저희가 로켓 발사 성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2만 개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국산화로 직접 납품한 기업들이 우주에 대한 경험, 헤리티지를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우주를 하는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대전의 경우에는 세트랙 I가 중소기업이면서 강소기업으로서 전 세계 5위까지도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2, 3년 전부터 우주 관련 기업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컨텍이라든지 그 솔탑 이런 이제 중소벤처업들이 급성장하고 인력도 1년에 30명 이상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인력난이 급격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K방사뿐 아니라 우주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그 우주 인재 양성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전문 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전이 강점이
실제적으로 연구 분야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뭐 K방산뿐 아니라 우주 분야는 핵심 기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해외와 교류하면서 기술 개발하고 천문연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그 국가 간에 장벽이 없습니다. 국방의 경우에는 다 차단되고 EL로 이제 묶여서 비밀 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지만 그 기초과학 분야는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그 나사 JPL과 공동으로 그 사운딩 로켓에 들어가는 이제 과학계 개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한국, 일본, 미국 같은 사이트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과학기술위성과에 탑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대전의 강점이라고 보면 이제 그 국제 교류의 어떤 메카로서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쪽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그야말로 인류 집단들이 전 지구적 협력과 네네. 교류가 가능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네요. 예, 나사 쪽에 코로나 그래프라든지 실제 그런 연구들이 같이 예.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이나 국방우주 산업이 바이오 헬스 산업은 이미 국가를 넘어서는 그 지대한 성장과 공헌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도 그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아직 저희가 항공우주 산업이나 바이오 헬스 산업의 발전, 뭐 저희가 꼭 규모나 그 질적인 내용면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산업이 지역에서 잉태 육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을 할 테고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자주 정기적으로 가질 뭐 의향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의회에서도 예. 이제 전문가하고 정책 토론회장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공간에 그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 인구가 145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덕 연구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공계 박사님이 15,000명,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님 5,000명, 그래서 2만여 명이 이 대전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130만 평의 국가 사립단지 그리고 500만 평의 지방산단이 조속히 마련을 하면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공단이 조성되면 우리의 150만의 그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이게 이제 생활하고 밀접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과학도시를 선언적 의미로 끝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게 이제 이장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뭔가 좀 새롭게 바뀐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변화의 내용을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거든요. 성과도 내야 되고 제가 뭐 특정 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한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확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인재에 대한 어떤 그 인재 구인에 대한 그 수요가 생기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인사관리 전문가들도 또 별도로 채용했다는데 이래서 하나의 성과가 일파만파라고 할까요? 후발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건전한 성숙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고용 창출이 이제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도 일정 부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상장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구만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그런 면에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뭐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예,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고용 기업이 늘어나고 또 상장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에 사실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이 그 뭐 과학을 주도하는 과학 도시다. 근데 그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이제 직접 그 통계로 나타내는 자료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코넬 대학이라든가 세계 지적 재산 기구 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여러 기관들이 그 혁신 지수, 그러니까 글로벌 혁신 지수라고 해서 GII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라는 것을 매년 발표합니다. 거기서 그 2022년의 자료를 보면 대전이 전 세계 100대의 과학기술 도시 중에 몇 위쯤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제 생각은 중하위권은 되지 20위입니다. 20위. 아, 상위권이네요. 20위고요. 예. 뭐 서울이 4위. 그러면 대전 이외의 다른 도시는 몇 위일까요? 뭐 여기 보면은 부산이 74위고요. 대구가 88위네요. 거의 뭐 중하위권, 하위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혁신 역량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 역량입니다. 예. 그만큼 대전이 그 세계적으로도 그 과학기술 역량이 그 하여튼 막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과학기술 역량을 그동안 다 어디다 썼느냐? 사실은 대전을 위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IT나 뭐 그 기계나 이런 분야 보면 전부 그 기술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도움을 줬죠.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조선, 기계 다 했잖아요. 국가 차원의 그러면서 연구, 예. 질문은 대전의 연구단지가 대전에 뭘 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사실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게 많은데 대전 연구단지는 사실은 이제 연구단지 50년인데 억울하죠. 기여한 게 다 그 다른 지역에 다 갔는데 대전에 남아 있는 게 뭐냐? 지역의 입장에서는 예. 억울하고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헬스 분야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대전에 연구단지 안에 생겼다. 바이오니아가 창업한 지 30년이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그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연구단지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작품 중에 사례다. 하나가 예, 예. 바이오헬스 분야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전이 그러면 과학하는 도시라는 슬로건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과학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과학으로 돈 버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이제는 과학 도시만 가지고는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수님의 발상이 아주 도발적이시네요. 예, 저는 뭐 과학이 밥 먹여주냐 예.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돈 버는 도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는 분야가 있다. 지금 뭐 그 항공 우주 분야도 그 국방 우주 분야도 그렇지만 바이오스의 클러스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면에서 그런 그 이제 슬로건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듭니다. 이게 그래서 돌발 질문인데 네. 대전시의 노력은 적절합니까? 그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헬스를 계속 그 대전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예. 그걸 지속적으로 그 선정해 오고 지원해 주셨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 뭐 적절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이 또 문제겠죠. 내용 면에서는 뭐 늘 부족하죠. 그렇구나. 아쉽고. 또 죄송한데 그런, 예. 여기 의회 이제 행자위 위원장에 나오셨으니까 의회하고의 협력 관계가 그동안 뭐 협회 차원에서 혹은 아니면 뭐 특정 회사 차원에서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저 개입할 뭐, 여지가 그동안은 예, 없었던 오늘, 거 아닌가 예, 싶은데. 그 오늘 뭐 위원장님 처음 배워서 저도 죄송한데요. 뭐 의회하고는 별로 네. 그 뭐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활발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전에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전이 무슨 바이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뭐 바이오 하면은 송도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오송에 뭐 첨복단지가 있고 거기서 그 주요 제약사들의 그 공장이 있는데 대전은 눈에 띄는 게 없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을 좀 고쳐야 된다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패션 산업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디자이너죠. 파리나 그 밀라노에 있는 영국에 있는 뭐 그런 유명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이죠. 뭐 언뜻 떠오르죠. 그런 사람들이 예. 자기가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서 공장 세워서 그 옷을 만듭니까? 대개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하지요. 그게 이제 디자이너와 공장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거죠, 역할이. 그 반도체의 경우에도 패블리스와 그 파운더리가 있죠. 그 패블리스는 그 아주 조그만 디자이너들이 그 반도체 자체 설계를 하죠. 생산은 삼성이나 그렇죠. 뭐 그 네. TSMC나 그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죠. 바이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와 같은 그 벤처가 새로운 그 의약품을 개발하면 생산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회사가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R&D 기업 모더나와 같은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CMO라고 하는 큰 생산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더나와 같은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와 같은 기업이 대전에 많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겁니다. 이해는 작기 이제 때문에.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대전의 고수익을 바이오가-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고수익이죠. 그렇죠. 예, 고수익이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예.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소량 고가의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팔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식 대전이 정보 소중한 사회의 것이고요. 핵심이네요. 예. 그래서 그 바이오를 키우기 위해서 앵커가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예. 그 앵커라는 게 뭐 그 큰 기업이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반만 맞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대전시가 이번에 그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제 유치하기로 하고 MOU를 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큰 기업을 앵커 기업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기업 유치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이제 그럴 만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바이오니아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과 같은 회사는 벤처로 출발을 했죠. 예.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충분히 포텐셜이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 생각을 예. 하고요. 사실은 그 대기업이 앵커로서 그 바이오 벤처를 키우는 데는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예. 벤처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그걸 지뢰를 밟지 않고 잘 통과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런 지뢰밭을 통과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그 벤처기업, 순탄한 길만. 선배 예. 벤처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서 나가고 후배한테 그런 길을 알려주는 저는 그래서 앵커가 필요한 게 아니고 튜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생태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대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그런 간접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기업을 직접 지원해 달라 그런 예,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재경 의원님 잘 들으셨죠? 아, 예, 잘 바로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평소에 관련 업계의 그 가감 없는 주장을 수용하고 그래야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니까 지원 방법도 있고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요. 어떤 때는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완 내지는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역할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사장님 공감합니다. 예. 그 지금 5차 산업을 이렇게 그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 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그 연구 활동을 하고 그 사업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충분한 이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제 최초의 그 설립자죠. 그 회장 그분 얘기를 박헌호 들으니까 예. 대표님.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제 인상에 남는 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아주 각별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걸 하나 느꼈고 그런 그 기반 위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잘 되면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의 고용 창출도 높은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마 그게 바이오니아뿐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너 여기 입장은. 그 바이오벤처 대표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달리 예. 대전 사랑이 깊습니다. 글쎄 그렇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예, 다음에 대전에서- 한번 더 하시죠, 회장님.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해주실 것 오늘은 이제 그 또 우주 산업 얘기도 이게 제가 잘 판을 잘못 짰습니다. 이게 주제가 한 방대해서. 분씩만 불러도 이게 한 번 갖고 부족한 내용인데 한국 우주 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차제 저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대전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완수, 과학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걸로 이제 기대가 되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대덕 연구단지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지에서 그 연구소 기업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거의 1,000개 가까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대전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창업 활성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게 이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국방우주 다 합쳐지는 국방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정부 출연 기관이 여기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기업의 국방 우주를 하는 연구소들이 다 대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종합연구소 그리고 LIG 넥스원 연구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풍산 연구소가 그 방산을 하는 큰 대기업 4개 기업이 연구소가 대전에 다 정주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또 실제적인 이제 또 새로운 연구들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 쪽으로 그 세트랙 I의 지분을 실제로 거의 이제 대주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세트랙 I 자체가 강소형의 우주 기업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우주 산업 쪽을 이제 리딩을 또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항우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연구소 기업들 컨텍이나 여러 개 아이옵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뛰기 위해서 그 컨텍의 경우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지사들 기지국을 전 세계에 설치해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컨텍 스페이스 옵틱스를 과학 쪽을 이제 새롭게 창업을 했고 추가적으로 컨텍 서비스 우주 산업은 실제 R&D 비중 인력이 약 25%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R&D 기간이 굉장히 롱텀입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연구를 해야만이 그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는 하면 그 자리 잡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야말로 볼수 아까 있고요. 그 지뢰밭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수한 지뢰밭이 그렇죠. 도사리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시장은 지금 군 쪽에 주로 국방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주 쪽이 그렇게 연계돼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뚫게 되면 그 업체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이제 실제 기재국을 가지고 전 세계 마케팅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그러한 이제 그 글로벌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정제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실제 현재 그 청장님께서 대전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헤드쿼터는 대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약 한 달 전에 이제 그 방위산업진흥국 국장님께서 한반도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런 이제 지역의 그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실제 지역의 그 기관들을 돌면서 그런 이제 청에서 필요로 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대전이 도와줄 수 있는 또 국가 정부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령 부분 실제 필요한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면 가장 좋겠다 생각 들고요. 이게 이재경 의원님 오셨지만 사실 이게 조금 이 논의하고 동떨어진 얘기라고 왜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지방의회 의회 무용론, 국회 무용론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 사실 많아요. 냉소적으로 또 그분들이 대접에 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차제에 대전광역시에만이라도 대전광역시민들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책의 그 이익이 실현 이익이 시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일정 역할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셔서 뭐 이분들하고의 세미나 간담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그 주어진 역할을 벗어나는 그런 그 비판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동의하고요. 예. 공감하고요. 그 어떻든 간에 광역의원도 저도 뭐 정치인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 뭐 많은 분들이 표현하기를 뭐 사료 그리고 필요하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만큼 정치는 그 무한하게 제한되지 않은 이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넓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랬을 때에 그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동안 이제 보여왔던 그 입법부 기능 거기에서 견제를 많이 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또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너무 많이 입법부에서 파고 들으면 귀찮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는데 반면에 그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민 또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히 있다는 걸 봤죠. 그리고 또 입법부에서 종사하는 분들보다도 집행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도 입법부에서 이렇게 의원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사고 방식이 조금 DNA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결이 다를까요? 이렇게 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의욕이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못 보는 그런 그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 일례로 우리 지금 그 우주 국방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대전이 한번 제2의 연구단지를 넘어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2027년도에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방위사업이 방위산업 관련 그 업체가 이렇게 대전이 많이 오셔서 대전에 이렇게 경제부 또 나라를 또 경제부 이끌 수 있다는 것이 그 조건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 국방연구소 말씀하셨듯이 있죠. 그 계룡시에는 상무사령부가 있죠. 논산에는 그 국방대학이 있죠. 그 인근의 서남부에서 기성동에는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무지무지 많죠. 그 행정동, 한계동에 법정동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기술, 산업이 발달돼서 그 전에는 산업단지를 그 사회자님 평지, 교통이 좋은 데만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비가 이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구름은 다 밀어가지고 싹 평지를 만들어서 지방산들 만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평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많이 진도가 나왔는데
지금 산을 다 깔아 뭉개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행정구역을 조직 개편에서 행정구역을 만들 수는 어려워도 기능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전의 기성도, 뭐 계룡시, 논산시 인구지구를 묶어서 하나의 그 행정구역을 넘은 이렇게 그 기능적으로 이렇게 사업단지 만든다면 그 얼마나 이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거 알겠습니다. 이 광역도시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기능의 연계거든요. 예. 뭐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듣고 이제 시간이 이게 참 열이 붙으면 시간이 별로 의식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이제 화끈하게 달아오른 토론의 장인데 아쉽게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방 우주산업 분야부터 한 30초 이내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은 이런 점을 우리는 요청한다. 뭐 이렇게 네. 짧게 좀 해주시죠. 그 국방 우주 분야는 실제 인재가 학부 과정을 만들기가 어렵긴 하지만 각 대학에서 그러한 이제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한밭대에서도 총장님 중심으로 이제 우주 국방 학부를 추진은 학부 개설을 준비하는 복수 전공의 그런 학부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그 국방 우주 쪽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그 기반을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같이 그 도와주시면 상당히 이제 대학에서 인재 양성하는데 실제 참여율 유도 교수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시드가 있어서 그 연구 R&D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파생돼서 창업을 이루게 하고 이런 그 생태계가 잘 구축되면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협회 회장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반드시 또 들어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대전의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뭐 투자 유치, 아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투자청 그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속도가 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재 유치 문제입니다. 뭐 전국적인 현상, 모든 지방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판교 이남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뭐 그런 과학기술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대전은 유일하게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지역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이 지역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뭐 정주 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용어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자꾸 물어보려면 또 되게 또 꺼려지지 않습니까? 괜히 나 무식하다고. 사실 그게 아닌데. 네, 글쎄요. 이분들이 이렇게 대중을 설득하는 적절한 그 용어를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저희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업인들,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책임이 막중하신데 그래도 30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의 지방의회 권한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집행부의 수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알죠.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쭉 봐도 뭐 에디슨 그리고 뭐 헨리 포드,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셀 랄프만 최고 핫한
그리고 챗 GPT에 이런 분들 혁신가가 이렇게 배출됨으로써 하나의 그 전환점을 맞고 지금의 이제 그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대전에서 안 나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그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에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서 한 300여 분이 그 박사님 계시다고요. 그 중에 50%가 넘는 분이 대전에 이렇게 계시다고요. 이런 분들이 혁신가가 안 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그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도 의회도 이렇게 뭐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의 장, 토론할 수 있는 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가 논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과학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자. 거기에 의회가 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제 의회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